솔리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RP,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클래스는 단일 책임을 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클래스는 바꿔야 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한 가지 이유만 있어야 된다. 이 employee가 있는데 직원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메소드가 두 개 있습니다. calculate pay, write to DB. 그러면 이건 DB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calculate pay는 얘 인건비를 계산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인건비를 계산하는 어떤 그 식이 바뀌면 얘가 바뀌어야 되겠죠. DB가 바뀌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즉 얘는 이 클래스는 수정할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그럼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 솔리드와 관련해서 never make a class like a pocket knife.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클래스가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이 말도 괜찮은 거예요. Do one thing and do it well. 한 가지만 하고 그거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just because you can doesn't mean you should.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이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이 클래스가 어디에 포커싱이냐면 만약 요 인건비 계산하는 게 포커싱, 월급을 계산하는 게 포커싱이면 요거는 여기 들어간 건 괜찮을 수 있고 아니면 이 두 개 다 빼낼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빼내서 인건비를 계산하는 클래스가 별도로 있는 거고 그 클래스에서는 인플로이의 정보들만 갖고 와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계산 방식이 바뀌면 월급을 계산 방법 그 클래스만 바꾸면 되지 인플로이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니죠. DB도 DB를 저장하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설계할 때 그 클래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보고 만드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OCP. OCP는 Open Close Principle입니다. 이 코드가 이 C 코드인데 이런 C 코드 보신 적 있어요? 이런 C 코드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와 비슷한 예제예요. 그 의자 전쟁에 나왔던 예제랑 비슷한 건데 그 의자 전쟁과 비슷하게 여러 도형에 대해서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C 때 이런 게 가능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쉐이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넘으로 렉탱글 서클을 해놨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렉탱글 서클 말고 트라이앵글이 추가된다. 그럼 저거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truct shape type에서 shape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렉탱글은 이 앞에 있는 요소만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C에서는 이렇게 저 shape 배열에 렉탱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안 해봐서 된대요. 그러니까 앞부분 구조체의 앞부분이 같으면 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한번 해봐. C에서. 그래서 여기서처럼 포인터로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S에 타입하면 맨 앞에 거면 다 렉탱글이든 뭐든 다 타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C의 경우에도 뭘 추가하려면 얘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여기에 케이스가 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코드부터 지저분하고. 근데 똑같은 거를
객체지향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복잡한 게 없고 이렇게 extend shape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코드 보세요. 이 코드는 어떤 도형을 추가해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도형을 추가할 때마다 케이스절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능을 넣더라도 기존 코드를 수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코드는 수정이 안 돼. 컴파일을 다시 안 해도 뭐 트라이앵글이든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도형을 만들더라도 여기다 넣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쓰는데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모자를 쓰기 위해서 머리 수술할 필요 없다. 모자를 쓰기 위해서 머리 수술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OCP.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OCP가 가능한 건가 이거 말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패턴을 보다 보면 OCP를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LSP.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게 있는데. 렉탱글하고 스퀘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엘립스하고 서클. 엘립스하고 서클.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새와 닭. 뭐 이런 개념도 돼요. 근데 딱 보시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죠. 이세 관계는 성립해요. 타원하고 원이 있으면 원도 타원의 한 종류예요. 닭도 날지는 못하지만 새예요. 그럼 과연 상속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한 거는 객체지향에서는 어떻게? 상속할 때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돼? 이세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이세의 관계가 성립 안 한 걸 상속하다 보면 코드 읽을 때 너무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LSP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렉탱글 스퀘어가 있는데 얘는 스퀘어는 쟤는 뭐예요? 멤버 변수가 몇 개 필요해요? 얘는 2개 필요해요. 얘는 몇 개 필요할까? 1개만 필요해요. 1개만 필요해요. 그리고 set height width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얘를 바꿔도 얘가 바뀌는 거고 얘를 바꿔도 얘가 바뀌는 거죠. 이 로직하고 이 로직은 안 맞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갔을 때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했던 원리랑 또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모델링 한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도 생성하고 얘도 생성하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세이가 성립하더라도 얘와 얘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나중 되면 렉탱글이라는 걸 써서 얘가 밑에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사각형일 수도 있거든요. 이 리모컨이 지금 가리키는 게. 그런데 나는 set width를 바꿨는데 실제적으로 모두 바뀐 거야. 하이트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측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맞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설계를 할 때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만약 얘도 불변객체가 얘도 불변객체다. 그럼 문제가 안 돼요. 불변객체라는 건 셋 메소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변객체라는 거는 처음에 지정해 놓고는 상태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수로 모델링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붙였을 때 과연 맞냐 논리적으로 어색하지가 않냐 얘를 부르는 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LSP에 그러니까 스퀘어가 렉탱글 자리에 가면 논리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이 연산들이 여기서 했던 행위랑 여기서 했던 행위가 너무 우리가 보통은
밑에 자식들이 위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 하잖아요. 근데 재정의 하는데 전혀 성격이 달라져. 그러면 뭘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상속에 맞는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LSP 측면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LSP는. 이 다음이, 이 슬라이드가 뭐야? ISP는, 여기, 이게 슬라이드가, 내가 이거 수정했던 것 같은데, 수정이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자, 워커가 있는데, 우선은 이트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도 로봇도 일은 해요. 근데, 사람은 먹어야 되지만, 얘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얘는 서브 클래스인 형태니까, 얘도 얘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 노트에는 나오나? 이상하네. 잠깐만요. 여기도 그림은 안 나와 있네.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워커의 메소드로 워크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여러 개가,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이트를 넣으면, 모든 애들이 그 이트에 대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 어떤 애들은 이트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없을 수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다 넣는 것이 아니라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이름을 뭔지 워커 이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트를 넣고 얘네들은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여기 애들은 예전처럼 그냥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설명하니까 더 이상하다. 한 가지 방법은 void work 뭐 이게 있으면 인터페이스 워커 it 뭐 이렇게 지금 그러면 여기다 void extends worker void it
그러면 원래 man worker가 있으면 implements 얘는 원래 뭐였어요? 처음에는 워커였죠. 워커가 있으면 얘를 워커 언더바 it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클래스 로봇 워커는 implements 워커 안 변하죠. 그럼 얘는 it에 대한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얘는 요것만 의존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굳이 의존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추가된 인터페이스, 커진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얘한테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자바는 그렇게 하지만 다른 데도 또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자바는 이런 기본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클래스 man worker implements 얘는 이제 안 변하죠. 둘 다. 클래스 로봇 워커 똑같이 이 경우에는 안 변해요. 얘를 추가했지만 기본 메소드 추가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옛날 방식에서는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이라는 거는 내가 꼭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만들게끔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인터페이스에 뭔가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필요한 애들은 그거를 상속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또 가야 되는 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디폴트 써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작을수록 좋다라는 게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은 것까지 굳이 신경 써서 조치를 취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런 논리가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ependent Inversion Principle 이거는 Depend on Abstraction, not Concrete Implementation 추상 타입에 의존하지 구체 클래스에 의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존 관계를 뒤집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끊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 전략 패턴에서 나올 얘기인데 조금 앞당겨서 코드를 보여주면 이런 코드가 있어요. 깜짝이야. 이런 코드가 있는데 지금 이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의 make 사운드를 부르면 멍멍이라는 게 콘솔에 출력돼요. 그래서 그 멍멍에 출력되는 것을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make 사운드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요 mm 사운드 멍멍 사운드예요. 멍멍 사운드. 그래서 멍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구체적인 코드가 들어가지 않고
요 객체를 멤버를 유지해서 얘를 멤버를 유지해요. 멤버를 유지해서 dog sound.make sound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아지 클래스는 mm 사운드라고 하는 클래스하고 의존 관계가 생기죠. 사용하고 있죠. 지금 멤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는 뭘 호출해요? 요 mm 사운드에 있는 make 사운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출하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호출하는 게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는데 A가 B를 호출한다. B에 있는 메소드를.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 화살표를 거꾸로 가게 만들려는 게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이에요. 그럼 저걸 어떻게 거꾸로 가게 만들 것인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처음에 이게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죠? MM 사운드. 마찬가지예요. 저 이름만 애니멀 사운드로 바꾼 건데, 애니멀 사운드라는 걸 만들고 이제는 멍멍 사운드 말고 왈왈 사운드도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더 키워놓고 이 코드를 한번 봅시다. 이 코드. 그러면 이 코드는 애니멀 사운드를 여기다 갖고 있어요. 애니멀 사운드를 받아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클래스는 MM 사운드하고 WW 사운드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돼요, 안 돼요? 얘는. 요 위에 거 말고 얘는 안 되죠. 얘는 프로그램을 할 때, 강아지 프로그램 할 때 애니멀 사운드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 애니멀 사운드 하위 클래스에 MM이 멍멍 사운드가 있는지 왈왈 사운드가 있는지 뭐 야옹 사운드가 있는지 뭐가 있든지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는 애니멀 사운드가 되어 있고 애니멀 사운드는 MM 사운드나 왈왈 사운드가 그 뭐죠? 구현하고 있죠. 인터페이스 형태로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얘가 얘를 호출하고 있지만 얘에 대한 다이렉트가 없고 거꾸로 화살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만든 거하고 요렇게 만든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확장성에서 차이가 있죠. 여기는 생성할 때 여기다가 얘를 줬는지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여기서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지금은 없는데 여기에 public void set sound 해가지고 요 코드랑 똑같은 게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왈왈 거리다가 요 set 사운드로 WT 사운드 객체를 넘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짖어요? 왈왈 거리는 게 아니라 멍멍 거리는 게 아니라 왈왈 거리게 됩니다. 코드 수정 없이. 요 함수가 하는 일이 동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요 make 사운드가 하는 일이 동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앞에서는 강아지와 MM 사운드가 직접적으로 의존 관계가 코드 안에 들어가 있어 버려요. 들어가 있는데 이 뒤에서는 얘가 실제적으로 요 생성자에서 MM 사운드가 왔다고 하더라도 강아지와 MM 사운드는 직접적으로 이 코드 안에는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성자에서 요 관계를 맺어준다. 생성할 때 맺어준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그래요. 관계를
삽입해준다. 실행 시간에 맺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OC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 얘는 변화에 대해서 유연해요. 얘를 수정하지 않고도, 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뭐가 가능해요? 강아지가 우는 그 방식을 실행 시간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멍멍하다가 왈왈거리다가 또 다른 걸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껐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기서 이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는 실제적으로는 뭘 유지하냐면 나중에 샴 고양이를 유지해요. 근데 이 샴은 펫의 자 밑에 있는 캣 밑에 있는 하위 클래스야. 직접적으로 내가 이 종류의 객체를 쓰지만 내 코드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맺어져 있지 않아요. 실행 시간에 필요할 때 맺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관계 삽입이라 그래요. 근데 관계 삽입은 보통 생성자에서 관계 삽입해 줄 수 있고 컨스트럭처에서 해줄 수 있고 이런 셋팩 같은 걸 통해서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son이라는 객체랑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객체가 요 순간의 관계를 실행 시간에 정적으로 코드상에 기계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맺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OCP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픈, 확장에는 오픈되어 있지만 클로즈되어 있다. 그러니까 확장하면서도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뉴 시베리안 허스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죠. 다양한 애완동물들이 여기에 올 수 있어요. 이 애완동물이 오더라도 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싶은 거는 DIP라는 개념보다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Dependency Injection. 관계 삽입.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관계를 고정시켜 놓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고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클래스가 의존하는 게 이 MM 사운드는 구체적인 클래스예요. 저기 단말에 있는 아주 밑단에 있는 구체적인 클래스예요. 구체적인 클래스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게 하지 말고 뭐랑 의존하게 코드를 구성해라? 추상 타입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랑 의존하는 거예요? 이 독은 애니멀 사운드라는 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멀 사운드는 추상 타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가 어떤 종류의 객체랑 관계를 맺을지는 나중에 결정되는 거고, 그럼 그게 언제 결정되냐? 내가 디펜던시를 인젝션 해준다는 거예요. 언제? 보통은 생성자에서 맺어줄 수 있고, 아니면 set 이런 메소드에서 setpad 이런 메소드에서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 관계를 맺어두더라도 잘 쓸 수 있어요. 걔가 뭔지 몰라도. 내가 코딩할 시점에서, 내가 이걸 코딩할 시점에서 MM 사운드가 있는지, 더블 사운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도 이 코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난 뭘만 하면 돼. 애니멀 사운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클래스와 또 다른 구체적인 클래스가 서로 의존하게끔 만들지 마라. 의존하게 만들면 이거는 코드 수정하지 않는 한 관계를 못 바꿔요. 근데 이 관계를 유연하게 바꾸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추상 타입과 의존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고, 필요할 때 그 관계를 맺어주시면 돼요. 필요할 때 관계를 맺어주신 거를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한다. 관계를 그 당시에 맺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바와 객체 지향.
제 자바가 되게 순수한 객체지향 언어인데 자바 측면에서 되게 객체지향으로 봤을 때 우수한 점은 뭐냐면은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C++ 비교해 봤을 때 오브젝트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뭐냐면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의 상속 계층들 그리나 맨 꼭대기에 항상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델링한 게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나타난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C++에서는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 때 얘를 사용하는 타입이 여러 개 있으면 예를 들어 5개 갖고 이 템플릿 써요. 그럼 코드가 몇 개 만들어져? 5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자바는 이런 템플릿 클래스에 대해서 5종류의 타입 가지고 쓰더라도 코드는 하나만 만들어져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내부적으로 뭘로 만들어요?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 오브젝트는 자바에 있는 모든 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되게 유연한 게 있고 단순 상속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보다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물론 C++에서도 인터페이스처럼 만들어서 상속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는 분리해 놓은 거죠. 클래스라는 개념하고 클래스라는 인터페이스 차이점은 뭘까? 클래스는 뭘 가져? 상태를 늘 가져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절대 뭘 못 가져? 상태는 못 가져요. 물론 C++에서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내가 상태는 정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 있지만 자바에서는 그 두 개를 분리했다라는 측면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자바는 모든 객체는 독적으로 생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문법적으로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자바에서는 또 뭐야? 그 인자 전달 방식이 뭐만 있어요? call by value만 있어요. C++은 call by value, call by pointer, call by reference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가 있고 문법이 대단히 단순합니다. 점 연산자 하나만 알면 돼. 그래서 그런 편리성이 있고 열거형 배열 등도 모두 객체를 모델링했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열거형들에다가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열거형 가지고 풍부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복사 생성자 대신에 클론 메소드를 썼어요. 이것도 C++의 복잡성을 확 줄여주는 효과죠. C++에서는 call by value로 객체들을 전달할 수 있고 call by value로 무거운 객체가 어떤 함수의 결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무조건적으로 호출되는 게 뭐예요? C++에서 call by value로 객체를 전달한다. 그럼 뭐가 호출돼요? 매개변수 객체가 복사 생성자 갖고 만들어져요. 그리고 리턴은 그거밖에 안 돼. 리턴에서도 항상 얘가 객체를 리턴하면 복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복사가 이루어질 때 복사 생성자가 불러집니다. 근데 자바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만 왔다 갔다 해요? 주소만 왔다 갔다 해요. 반환할 때도 그렇고 인자로 전달할 때도 주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